첫 번째로 가볼 나라는 바로 럭키 씨의 나라인 인도입니다. 인도. 가시죠. 인도. 인도 재미있는 얘기 많더라고. 오메. 인도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세계의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바로 그 인도 최고의 갑부인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딸인 이샤 암바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시아 1등인 거예요? 거의 아시아 뭐 순위권 안에 들죠. 이게 결혼식이에요? 와. 대박이다. 시상식 같다. 와. 누가 왔는지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면. 이 결혼식에는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뭐야? 네. 하객 명단을 보시면 삼성 이재용 회장, 뭐야?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네네. 아니 JP 모건 스탠 골드만삭스 회장까지 갔어? 비욘세! 비욘세. 축가가 비욘세 와. 뒤에 백업 댄서분들도 같이 왔어요. 전 세계를 동원해서 대규모 축하 공연이 펼쳐지는 등등 이 결혼식 비용만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130억 원이 다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장난 아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를 시키자면은 결혼식 비용은 어마어마하지만은 접촉장 있잖아요. 청첩장. 그거 하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예요? 맞춰보세요. 이 정도 결혼식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오케이, 100만 원. 100만 원 갈게. 13만 7,570원. 아니, 그 환율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환율. 나는 한 50불 정도. 50불 정도. 네. 한 6만 정도 생각합니다. 무려 접촉량이 인도 돈으로 30만 루피니까 30만 루피? 30만 루피가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좀 넘어요. 청첩장 한 장에 500만 원이라고요? Nothing like my chat mahiya, nothing like my mutiara, nothing like some kangana shangana and long dal shikara. Boogie te boogie, make it kholna. I go crazy, ke jab bajde Punjabi wedding song. 안에 금이 들어가 있고 진짜 화려한 접촉장이에요. 아시아 최고의 부호로 꼽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재산이 1천억 달러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기도 하거든요. 1천억 달러 1천억? 클럽이요? 원이 아니라 1천억 달러요. 1천억 얼마요? 달러. 아마 14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되겠죠. 거기 몇 명이 안 들어갈 텐데 거기에. 그렇죠. 실제로도 전 세계 회원이 딱 11명 와. 밖에 없는 동호회라고 합니다. 네. 회원으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그리고 뭐 아마존 창업자이자 대표인 유명하시죠? 네, 제프 베이조스. 항상 세계 부호에 이름 올리시고. 늘 들어가지. 그렇죠. 그래서 암바니 회장 재산은 1,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원이 넘는 220조 정도 되는. 상상도 안 돼. 2년 전인가 작년인가 1분단 이분이 버는 돈이 10억이더라고요. 우리가 잠깐 SNS 보면서 멍하니 있을 때 그들은 10억을 벌었어. 아유, 상상하지 말자. 1,130억이었죠, 이 결혼식이. 네네. 그럼 이거 한 달이면은 이거 다 메꾸겠네요, 다시. 그러니까 굉장히 회장님 입장에서는 검소한 결혼식을 치르신 거죠. 그렇겠다. 그렇죠. 이거밖에.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기 재산 피하면은 0. 몇 프로를 안 쓰신 거죠, 한 사실. 1% 정도. 네, 이 결혼식장 입구에 인도 국민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정말 유명한 그래서, 배우들이에요. 네, 영화제 레드카펫 같은 오빠, 현장 오빠. 분위기가 있었고요. 와. 결혼식 축하현이 거의 뭐 대형 뮤지컬을 본 듯한 야, 이 저런 모습들이. 조형물 세운 것도 대단하네요. 우와, 무슨 사원 같아. 거기 집 앞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 우리가 그걸 입고 있었는데 여기 장소가. 그러니까 이거 결혼식을 어디서 한 거예요? 호텔에서 했나요? 진짜? 검소하게 집에서 했습니다. 그게 집이에요? 이게 집이에요? 그 집이 마당, 진짜 마당이에요? 이게 집이라고요? 이게 집이었어. 근데 시작을 밤에 한 거예요? 아니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까지 한 거예요? 원래 결혼식은 새벽 한 12시, 1시쯤에 시작해요. 새벽? 한 사람도 3시, 앉아? 4시까지 끝나요. 밤에 하는 이유는
힌두교에서는 신들이 일어난 시기가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깨어있는 시간. 깨우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지. 신들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완전 네, 몰랐어요. 되게. 재밌다 이거. 우리나라 결혼식은 이렇게 밥 먹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리고 맞아요. 토탈 2시간이면 그냥 끝나. 솔직히 1시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약간 초스피드거든요. 한국 결혼식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 우리나라 네, 약간 그런 거 진짜 있어요. 뭔지 재미없는 알아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파티성이 조금씩 떨어지기는 해요. 네. 근데 한국 결혼식의 좋은 점은 하루 2개에서 3개 결혼식 참석할 수가 참석 있어요. 가능하죠. 맞아. 두 탕, 세 탕 다 뛸 수 있죠. 30분 간격으로 탕탕탕 뛸 수 있어요. 인도도 축의금 해? 인도도 축의금 축의금이요? 해요? 인도는 축의금 하긴 하는데요. 제일 기분 별로 좋아하는 선물 아니에요. 돈으로 표현하는 게는 약간 조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주로 약간 가정 선물, 뭐 세탁기나 뭐 집에 뭐 그릇 맞아, 같은 맞아, 거 맞아. 아니면 요리 도구 이런 거 좋아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돈 주는 거는 네가 가서 내가 시간이 없었으니까 네가 맞아. 가서 사가 와라 이런 거고. 집해주는. 네. 솔직히 이 축의금 문화가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얼마나 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할 때 그 네. 외국 사람들은 그 많이 왔어요. 뭐 호주에서 온 친구도 있고 네. 뭐 이집트에서 온 친구도 있고 막 그러는데 네. 이 문화 전혀 모르니까 앞에 갑자기 축의금 받고 있는데 친구 한 명 그냥 지갑 있는 돈 다 털었어요. 근데 현금은 무슨 뭐 28,000원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준비 왜 얘기 안 했어요?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 못 했어요. 또 다른 그 사례 있었는데 한 친구가 막 4만 원, 한 친구가 4만1,000원. 저 친구 보다 좀 더 내고 싶어서 난 너보다 축의금 많이 냈다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이기려고. 외국인이 한국 지폐 개념이 없잖아요, 잘. 그리고 되게 숫자가 크게 엄청 크게 느껴지잖아요. 느껴져요. 그냥 해외에서는 1달러 크잖아요. 저희 엄마는 많은 주잖아요. 야, 이거 큰 돈 왜 이렇게 주냐고 엄청 숫자가 크다 보니까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또 결혼에 관련된 굉장한 어마어마한 그렇죠. 소식들이 많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자, 다음은 또 어느 나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 자우링 씨의 나라, 자우리징 씨의 나라 중국으로 가봅니다. 신랑 신부가 싸웠을까요? 어떻게 네, 됐을까요? 일단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남녀의 결혼식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때 식장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전 여친이나 전 남친이 왔나요? 웨딩 드레스를 2명이 입고 있는데. 전 여자친구. 전 여친이 왔어. 어떡해. 아우 지금 신부 얼굴 봐 왕짜증. 대박이다. 와. 아니 근데 전 여자친구도 진짜 대단하네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웨딩 드레스까지 입고 왔어. 그게 너무 무서운 거. 이거 뭐야? 네, 똑같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신랑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갑자기 고성을 지르면서 결혼식장에 등장을 해서 신랑 팔목을 잡고 뒤흔들었습니다. 소름이다, 소름. 전 남자친구였던 신랑에게 다른 여자와 결혼할 거면 이별 비용 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정도를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난동을 피운 겁니다. 아니 근데 헤어졌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뭐 이별 비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별 비용 뭐야? 비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우링 이거 뭐예요? 아, 그러네. 예, 이거 원래 그 중국에서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은 말하는 사람 상대방한테 유로금을 주는 거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그 연인 둘이 사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안 주도 되고 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약간 유로금 얼마 정도 줄게요. 우리 평화하게 헤어지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원래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전 여자친구인 A 씨가 남성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9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파혼을 당하자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사람하고 사귀겠어요? 그럴 거면? 또 나의 배우자, 전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도 좀 다를 것 그쵸. 같고. 다들 뭐 어때요? 일단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초대장 받아야 돼요. 그냥 저 들어갈 수 없어요. 아, 전 그렇죠. 여자친구라도 예. 결혼식장에 못 들어가요? 누구라도 결혼식은 청첩장 없으면 맞아. 되게 원칙이죠. 안 가는 게 예의예요. 그렇구나. 한국은 왠지 나한테까지 알리기 미안했겠지. 맞아요. 하지만 나는 가줄게 하면서 우리가 축의금을 줄게라는 마음으로 연락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좀 맞아, 다르군요. 그 뒤풀이 있으니까 이거 그렇지. 각자 테이블 다 정해놓고 어디 자리까지 누구 다. 이 테이블에 앉을지 몇 명 올지 다 그렇죠. 계산해야 되니까 맞아, 이게 맞아. 미리. 그럼 갑자기 이 사람 나타났는데 되게 난감해요. 어색하죠. 그때 멘붕 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재밌다. 와이프가 네. 전 남친이 혹시 있다고 치고 전 남친이 그 와이프 분한테 내 결혼식에 와줘라고 하면 그 순순히 보내줄 거예요? 보내줄 수도 있는데 그 축의금 주는 거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안 돼요. 여자 남자 친구가 없잖아요. 유부남 유부녀도? 네. 오. 그거 가나 사람들도 있잖아. 아무리 헤어져도 절대로 인정 못 해요. 프랑스하고 매우 다릅니다. 프랑스 달라요? 네. 네, 어때요? 그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사실 사람이 좋으면은 친구로서 다시 보는 거는 많아요. 예. 심지어 현 남자친구라든지 현 여자친구 같이 놀아도 되는 거고. 진짜? 그럼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 말고 이거는 그냥 친구, 그냥 이제 우정 얘기하는 거고요. 결혼식은 청첩장 없으면 안 가는 거니까. 예. 중국에서 약간 예를 들면 전 남친한테 이거 청첩장 주잖아요. 약간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 너보다 훨씬 낫다. 약간 이런 의미 있어요. 질투 예. 유발. 그런 뉘앙스. 왜 그냥 제가 너랑 헤어지만 더 좋은 사람 만나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약 올리는 느낌이겠네요. 예. 좀 달라요. 다르다. 예. 신기하다 진짜. 일단 이번 사건 뭐 해방꾼은 있었지만 그래도 카리스마 있는 신부가 해결을 압권의 했네요. 이 완전. 실력으로 해결을 해줬던 결혼식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한참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이거 연쇄살인마. 세다. 연쇄살인. 어떻게 결혼해요? 근데 이게 봐봐요. 연쇄 살인마와 누가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변호사. 이걸 변호를 해주다가 했을까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우선은 세르게이와 엘레나 이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아주 발칵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명했나요? 살인을 많이 해서? 두 사람의 나이 차 때문이었는데요. 나이 차. 네. 아내 결혼할 때 아내 엘레나의 나이가 26살, 네. 그 남편 세르게이의 나이는 64세. 두 사람의 차이는 이제 38살 차이였죠. 해봐. 이게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 결정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그러네요 좀. 보통 이제 나이 차이만 좀 많이 났으면 그냥 재밌는 일이구나 하고 끝났을 텐데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따로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우리 글로벌 쇼킹 원피. 여기서 끝나지 그렇죠. 않죠. 여기서 나 안 끝날 줄 한 번 알았어. 더 꼬아야죠. 네, 바로 이 세르게이가 최소 37명의 여성과 소녀를 살해한 우크라이나 희대의 연쇄 살인마였다는 사실이죠. 와 무섭다. 사람 같지도 않은. 아니 내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서워서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겠어요. 못 사겠어요. 바로 나가요. 아니 변호사가 왜 갑자기 연쇄 살인마랑 결혼을? 변호를 하다가 사랑에 그러니까. 빠졌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네. 오히려 그 이전에 아내 엘레나가 15살 때 네. 우연히 이제 세르게이의 공개 재판 과정을 보게 됐는데 이제 그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네요. 그게 뭐 첫눈에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여자를 어떻게 죽였다고 설명하는 걸 보고 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세르게이가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펜팔을 한 거죠. 정신이 아니네. 15살부터.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키웠고 뻔뻔하게도 이 세르게이는 첫 면회에서 엘레나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달라고. 와. 그리고 심지어 그 엘레나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걸 수락하게 된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진짜 대박이다 이거. 저 이해가 안 가. 연쇄살인마한테 네. 사랑을 느끼는 이 감정은 대체 그냥 뭘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뉴질랜드의 뭐 그 의사인가 어떤 심리학자가 말을 한 건데 네. 하이브리스토필리아 또는 보니 앤 클라우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사랑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남성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심리적인 이상 증상.
스웨덴 신드롬이라고 있잖아요. 들어볼 스웨덴 신드롬. 스톡홈이겠지? 스웨덴 신드롬. 야 그냥 만들지 마. 그 어디 있어? 아 진짜 과학적인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무슨 스톡홈이 스웨덴 수도이잖아요. 가까워요. 아니 가까워. 야, 아니 그건데 그냥 부산 비빔밥이라고 하지? 광주 비빔밥 야. 그쪽 같아. 아 스위스 신드롬 너무 웃기다. 스웨덴이라고 왜 나와? 나 진짜. 이 여자가 나 빼고 우리 동네 남자는 다 사귄 거예요. 네. 명품 낭비벽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빚이 수억이에요. 바람기와 낭비벽 뭐가 있을까요? 온 동네나 온 나라의 모든 남자 만나도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있다면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남자도 사귀려면 매력, 실력 다 있어야 돼요. 아 저는 차라리 명품 좋아하는 여자 많아요. 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5배어랑 5배 2어 3어랑 뭐가 차이 있어요? 근데 매일 거기 집 앞에서 이렇게 뚝뚝뚝 넌 애나 이런 사람도 올 텐데요. 등치 이만하고 약간 머리 좀 짧은 스포츠 머리하고 가방 이렇게 메고 넌 받으러 왔어. 넌 내놔. 저는 일단 빚 수억 있는 게 전 그거 감당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어렸을 때 많이 놀았으면 좀 나이 먹었을 때 이제 정신 차리지 않을까. 아니 어제까지도 다른 남자랑 어제까지? 그럼 나랑 왜 결혼해? 그놈하고 결혼하면 되잖아. 둘 다 슬랙이네. 이거는 뭐 본인들이 우리가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네, 웃자고 한 그럼요, 얘기니까. 자,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이제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던 네. 루트 워너가 34살에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네. 중요한 건 아이의 아빠가 제자 12살이었습니다. 이건 범죄잖아요. 야, 이거는 여자 범죄자죠. 네, 34살이던 루트 워너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었고요. 네. 12살이던 푸알라우는 남자 제자였던 것이죠.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고 이제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아동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냅니다. 성폭행범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루트 워너는 이미 네. 내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아이고. 네 명? 네, 이미. 너무 무책임하다. But just weeks after her release, she became pregnant again. 네. I did something that I had no right to do. 루트 워너는 7년의 징역형 대신에 네. 푸알라우에게 평생 접근 금지라는 조건으로 3개월 복역 후에 가석방이 됩니다. 그렇게 빨리 풀어줘요? 그렇게 빨리 풀어줘? 나왔는데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건가요? 네, 평생 접근 금지를 걸어놨는데 네. 2주 만에 푸알라우를 만나서 또 성관계를 가진 겁니다. 이상한 여자네. 그래서 그대로 원상복구됩니다. 남은 형량 7년을 풀로 채우게 됩니다. 그렇지. 7년밖에 안 그래야지. 돼요. 근데 7년도 되게 짧은데요. 7년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루트 워너는 첫째 판 중에 푸알라우의 첫째 딸을 낳았고 두 번째 복역 중에 둘째 딸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너무 싫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모두 계속해서 사랑했던 사이라고 하면서 강간 혐의는 재판정에서도 계속해서 두 사람이 부인을 했고요. 둘째 딸을 출산한 뒤에 심지어 네. 오직 한 가지 죄라면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을 공동으로 집필합니다. 감옥에서 형량을 다 채운 이후에 네. 루트 워너는 2004년에 출소한 이후 다음 해인 2005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둘이요? 그래요? 그분하고요? 네. 결국은 그 제자와 결혼을 올리게 됩니다. Do they both know this whole story? 중국에서 이런 법 되게 강해요. 네. 만약 한국 나이로 15살 미만이면 네. 아기는 동의해도 10년 이상 그거 그렇지. 감옥 가야 돼요. 중국에서. 네. 아, 좋네요. 만약 두 번째 이상 하면
사행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중국에서.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됐을 때.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법적으로 만나도 되는 나이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가 2017년에 남편인 푸알라우가 아내인 이제 루트워너에게 이혼 소송을 해서 최종적으로 2019년에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루트워너는 바로 1년 뒤 2020년에 대장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머. 정말 약간 그 철없고 너무 무모한 사랑이라도 말하기 좀 그런 네. 그 끝이 참 쓸쓸하고 좀 그러네요.